KBS 한국방송.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아나운서 박능원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가족들이 모처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명절 연휴에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증여나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7년 한 해 동안 7천 건 정도였던 상속세 신고 건수가 2022년엔 2만 건 정도로 5년 만에 3배나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상속은 피상속인 사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증여와 상속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전에 일정 부분 증여를 하면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강연을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강연은요. 지난 9월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재정회계법인 나초로 대표의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최근 이 부동산세와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입니다. 예. 나초로 대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사와 또 이 선출 부회장을 지낸 공인회계사로 상속 증여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인데요. 저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된 후에 매년 이 개정판이 나올 정도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 회계사는 이번 강연에서 부동산 거래 단계별 이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를 설명하고 최근에 이 바뀐 세법 개정 내용도 알려주었습니다. 또 이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을 사례 위주로 소개했는데요. 사전에 이 증여를 하면은 상속세를 절세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사후에 가족 간의 이 불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증여와 이 상속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나초로 회계사가 쉽게 풀어주어서 세금에 대한 상식을 늘릴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들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최근 부동산세와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재정회계법인 나초로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매년 35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대비 상속세를 신고하는 비율이 6%다. 여러분, 이 6%가 10%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속세는요, 상속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상속세가 나옵니까? 10억이죠, 10억. 예. 10억만 넘으면 상속세 나온다. 그래서 상속세는 결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단계의 취득세, 보유 단계의 종합부동산세,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세, 상속세. 자, 여러분, 다주택자가 이 종부세를 줄이기 위해서 증여라는 행위를 선택했다면 종부세의 절세 효과, 그 다음에 증여세, 취득세 효과뿐만 아니라 양도세 효과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속세 효과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 증여 후 몇 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까? 10년이라는 거야. 건강히 10년을 사시는 것이 절세의 기본적인 전략이다. 베이스다. 두 번째, 거래 단계별로 발생이 되는 세금의 종류, 주택수입니다. 내가 현재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에게 1주택을 증여를 하면
주택수가 줍니까? 안 준다는 거야.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줄어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 계산 세대별로 판단을 해. 종부세는요, 인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수가 준다. 그러나 여러분, 다주택자 증여는요, 배우자에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택은요,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그래서 세대 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거주 분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별거를 해야 된다. 별거. 거주 분리 별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A, 30세 이상이거나 B,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됩니까? 소득, 그렇지. 중위소득의 40%, 1인 가구로 했을 때는 약 83만 원의 소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30세도 아니야. 소득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그렇죠. 배우자가 있거나. 그래서 A, B, C를 5하로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취득세. 7.10 대책으로 인해서 최대의 강자로 떠올랐던 취득세입니다. 자, 유상취득했을 때 3주택은 12%입니다. 따라붙는 세금까지 하면 13.4%. 자, 다주택자가 증여를 했을 때는요, 12%입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 과세 표준이요. 최근에 굉장히 변화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자, 증여를 합니다. 증여. 아파트 얼마 10억짜리. 자, 공시가격을 따져보면 70% 정도 보죠. 그래서 공시가액 7억이다. 상속증여 재산가액의 평가의 대원칙은 시가다. 10억에 대해서 약 2억 2천만 원 증여세가 나옵니다. 취득세는 10억에서 냅니까? 7억에 대해서 냅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7억이었다는 거야. 금년도부터는 10억이다. 시가 기준으로 따라서 낸다. 그래서요, 3억에 따라서 13.4% 곱하면 약 4천만 원의 텍스 이펙트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증여를 하려고 하셨던 분 중에서 절반은 작년에 했고 절반은 증여를 미뤘습니다. 증여를 미뤘던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됐기 때문이고, 작년에 증여를 하셨던 분은 취득세의 절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준시가입니다. 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1주택 고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18억,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이 됐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곱하기 세율이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 조정, 비조정 가리지 않고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이, 3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과세가 된다. 자,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내년 5월 9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인 경우에 중과가 된다면 기본세율 45%, 플러스 20%, 65%의 주민세가 따라 붙기 때문에 약 70% 세율이 3주택자인 경우에는 약 80%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10억에 사가지고 20억에 파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2,500만 원 불과하다. 양도차익 10억에 세금 2,500만 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2주택인 경우에는 6억 5천, 3주택인 경우에는 7억 5천이다. 아, 큽니다. 아주 큽니다. 근데 한시 배제 기간에는 2억 8천을 준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하나의 전략은 한시 배제 기간에 양도소득세 매매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세금은요, 거래 단계별로 발생되는 모든 세금 효과를 숫자로 보면 정확히 판단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다. 1세대 1주택은요, 비과세, 2년 보유하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하셔야 된다. 조정 대상 지역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 강남 상구 플러스 용산이다. 그 지역을 취득했을 때는 2년 거주가 따라 붙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보유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거주는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일시적 2주택, 결혼으로 인한 2주택, 직계조서 동거봉양 2주택, 상속으로 한 2주택이야. 이 경우는 내가 2주택 상에서 팔아. 하지만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봐서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잘못 낸 세금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잘못 냈다고 스스로 경정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되돌려주지 않는 게 국세이다.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은요.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야,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2주택이 되었어요. 행복한 케이스. 이때는 신랑 거를 팔아야지 비과세입니까? 신부 거를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아무거나. 구분하면 난리 납니다. 아무거나. 몇 년 이내에? 그렇죠. 5년 맞습니다. 자, 직계조서 동거봉양 2주택. 내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학가를 해버렸어.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부모 걸 팔아야 비과세입니까? 본인 거? 부모 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자, 내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셔서 2주택이 됐습니다. 본인 거를 양도해야 비과세입니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입니까? 효정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거? 상속? 여러분,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됩니다. 과세다.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된다. 본인 거 선생님. 언제까지?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됩니까? 1년? 아, 너무 짧다. 예? 좀 더 써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평생 아무 때나. 아, 평생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라는 거야. 여러분,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1주택은 그래서 증여로 받아야 됩니까? 상속으로 받아야 됩니까? 상속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비록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되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 자,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죠. 단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역시 똑같이 계산합니다. 예. 우리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10억까지는 비과세잖아요. 10억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빼기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아까 양도차익 10억이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니까 양도세 2,5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고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증여를 받는 경우 자1, 자2, 자3 이렇게 3분의 1씩 증여를 받으면 주택수는 누구 거로 봅니까? 자, 각자 플러스 1이다. 여러분, 공동상속을 받으면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아버님 돌아가셔서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연장자. 연장자도 다 앞선 게, 연장자도 맞습니다. 연장자 맞는데, 그 앞에 1순위는 지분율이 높은 자. 두 번째는 아버님 모시고 사는 거주자. 세 번째가 연장자입니다.
자, 지분율 갖고 아버님 모시고 안 살고 그러면 연장자로 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동증여의 단점은 전부 다 주택세 플러스 1이 된다는 단점이 있어. 상속은 한 사람 주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는 평생 아무 때나 비과세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 여러분 절세 전략 땡땡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1주택은요. 절대 징여받지 말아라. 뭐로 가라? 상속을 가셔야 된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양도세 차원이야. 근데 종부세에서는 또 달리 봅니다. 자, 종부세에서는요.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으로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각각 달리 본다. 종부세에서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보는데 공동으로 상속으로 받는 경우에 누구 주택으로 봅니까? 종부세는요. 5년까지는 주택으로 안 봐. 5년이 넘으면 소액지분 40% 이하이거나 저가, 수도권 6억, 지방에 3억인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봐.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해 안 되신 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판정이 전부 다 틀리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세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취득세는요. 무상 징여를 했을 때 과세 표준이 시가로 바뀌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6억에서 9억으로 공정시장 가입비율 60%는 그대로 유지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율은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0.5에서 5%, 작년에 비해서는 1% 감소했다. 소폭 감소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내년 5월 9일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시행령을 통해서 중과 한시 배제가 연장이 될지 아니면 중과가 될지는 판단은 어렵습니다만은 한시 배제 기간이 지나면 2주택 70%, 3주택 80% 세율이 장특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의 세무 전략 땡땡. 첫 번째, 종부세는 감소했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과 한시 배제 기간 내년 5월 9일까지 매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 되는 것은 세제 차원에서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 플러스 비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를 강화하고 페널티를 줬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인입니다. 상속 증여의 핵심 전략은요. 딱 세 가지에서 출발이 된다. 세 가지에서. 첫 번째는 생전에 주는 이 증여는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가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준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 이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상속세 줍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다라는 거야. 야, 이게 우리나라 상속증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님 재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아버님 재산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이 씁니까? 그렇죠. 많이 써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다른 대안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전증여를 통해서 건강히 10년을 사셔라는 거야. 그러면 절세 전략이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속증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증여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야.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나라가 24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라가 4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선진국입니다. 미국, 영국, 핀란드,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에서는 작년에 전환을 위한 TF가 있었고 올해는 조세개혁단을 통해서 상속세 역시 취득과세형으로 개정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세개혁단의 외부 전문가로 참여를 했지만 하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내려가는 거 세법 전문가 입장에서는 타당하다. 취득자 입장으로 상속 계산하는 거 하나 현재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나 봤을 때는 넘어가는 거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 증여 후 건강히 10년을 사셔라. 여러분,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라 얘기했습니다. 데스, 죽음과 텍스, 세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랍니다. 자, 건강이 안 좋으신 아버지 사전 증여 후 건강히 10년을 사신 걸 보고 야, 이 목표의식, 세금 앞에서는 텍스 앞에서는 데스도 연장이 되는 거라 싶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사셔라.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건너뛰어서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랍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빠집니까? 5년이라는 거야. 5년. 그래서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비록 할증과세가 되지만 상속세 합산기간이 5년으로 줄고 세금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연세가 많을수록 고액 재산가일수록 세대생략 증여를 선호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5년. 야, 선생님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러시구나. 자, 여러분, 며느리 사이는 증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며느리한테 증여를 하면 사돈댁에서 우리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합산기간 5년이야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해 줘 보십시오. 가족의 화목이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를 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늘고 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율 구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 증여세는 10에서 50%까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과세표준 30억이 넘어가신 분이 10억을 띄어서 사전 증여를 하면 여러분, 내가 과세표준이 50억이신 분이 계셔. 50억이신 분은 상속세 계산할 때 50억 곱하기 50%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눌러지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0억을 띄어서 사전 증여를 하면 10%, 20%, 30% 구간이 되면 이때까지 세금 2억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사전 증여 없이 상속으로 끝까지 가버리면 한계세율 50%가 발생이 됩니다. 10억으로 한 텍스 이펙트가 2억이냐 5억이냐 3억 차이가 난다. 여러분, 이 상속증여세율이요, 플랫한 단위세율 50%라면 10억을 사전증여해도 50%요, 20억을 해도 50%요, 사전증여 없이 상속으로 가도 50%라면 절세 전략의 의미가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이용해서 사전증여를 통한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상속증여 세 번째 절세 전략이 되겠습니다. 1, 2, 3를 토대로 해서 상속을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상속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절세는 기본이고요.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진정한 절세는 가족 간의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의 소견입니다. 자, 상속증여 절세 전략을 들어가면서 증여 포인트 3가지. 첫 번째는 증여는 수중자 수를 결정해라. 10억을 장남에게 주는 경우에 세금 2억 원, 장남 5억, 며느리 5억 쪼개서 주면 세금이 5천만 원이 주네. 이를 다시 손자를 활용해서 주면 7,600만 원 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녀 A비는 손주기 때문에 세대 생략 할증과세가 붙지만은 수중자를 늘렸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며느리는 사전 증여 몇 년이 지나면 상속세에 빠집니까? 5년. 자녀 A, B는 5년이나 손주니까. 이렇게 해서 증여는요, 수중자 수를 결정을 해라. 자, 두 번째,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냐, 여러분들이 늘 묻습니다. 단순 증여냐 부담부 증여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 10억짜리 부동산인데 이 안에 보니까 보증금이 4억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자, 단순 증여라는 것은 단순 뭐 일반 증여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10억 상가 10억을 주면서 아들 4억은 나중에 임차에 나가면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온전히 10억을 증여를 해주는 것을 단순 증여, 일반 증여라 한다. 자,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채무를 떠안고 증여를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10억인데 아들 너 상가는 주되 보증금은 너가 갚아. 그래서 보증금 4억을 떠넘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이 10억입니까? 6억입니까? 6억이라는 거죠. 6억.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4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A에서 B로 명의 이전이 되는데 아들아 내 채무 4억 가져갈래? 아니면 현금 4억을 줄래? 동일한 효과가 발생이 된다는 거야. 명의가 넘어가면서 채무 4억을 가져가는 것은 나에게 4억을 준 효과랑 동일하다. 물건이 넘어가면서 유상으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채무를 안 떠안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이 돼. 채무를 떠안으면 안을수록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요,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최소화하는 이 접점을 찾아서 증여를 해주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있는 채무를 넘긴다기보다는 이렇게 양도세,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점을 찾아서 증여해 주는 게 부담부 증여의 기술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보다는 단순 증여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액 재산가일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 4억은요, 상속세의 50% 마이너스 2억이라는 상속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양도세, 증여세 효과뿐만 아니라 상속세 효과까지 살펴본다면 단순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는 석 달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세는 하나, 석 달 이내에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석 달 이내에 하신 분이 굉장히 드물다. 증여의 열의 8은요, 연부연납합니다. 5년에 걸쳐 6번에 나눠낸다. 이자는 몇 프로? 2.9%. 여러분, 증여세가요, 만약 6천만 원이 나왔어. 한 번에 안 냅니다. 5년에 걸쳐 6번에 나눠낸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증여세는 반드시 누가 내야 된다? 증여를 받는 수중자가 납부를 해야 된다. 하나, 여러분, 이 수중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순간 유학을 갔거나 해외 이민을 갔었을 때는요, 증여자인 아버지가 대신 내줄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갔었을 때 증여를 해준 케이스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 부동산 증여시 유의점 4가지.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출 감정받지 말아라. 상속 사전 증여 후 10년, 5년을 버텨라. 10년 자식, 5년 손주, 며느리 사이. 증여 후 남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세대 분리 후에 양도해라. 그 다음에 증여받은 물건은 10년 후에 양도해라. 부동산 증여시 유의점 4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상속세 계산 구조를 잠깐 보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10억을 사전 증여했다면 10억을 더하고요. 기존에 냈던 증여세 2억은 여기서 빼줍니다. 플러스했다가 빼준다. 여러분 이렇다면 10억 자산 더했다가 밑에서 빼준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까? 뭐가 불리합니까? 그렇죠. 세율이라는 거야. 10억의 재산이 들어갔는데 이분은 세율이 50%야. 10억으로 인해서 50%, 5억 세금을 내야 돼. 2억을 냈기 때문에 추가 납부세액이 3억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상속으로 가져가야 됩니까? 사전 증여로 가져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은 있다. 어쩔 때 상속이고 어쩔 때 사전 증여냐? 답은 있다. 사전 증여 후 10년 자식인 경우, 그 다음에 손자, 며느리 사이의 경우에는요, 5년이 지나면 사전 증여 유리하다. 상속세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님이 사전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 내가 증여 당시 가액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가액을 보니까 이게 15억이 됐다. 상속재산이 합산이 될 때 가액은요, 10억으로 합쳐집니까? 15억으로 합쳐집니까? 10억으로 합쳐진다는 거야. 10억으로 픽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이 건강이 너무나 안 좋으셔도 사전 증여를 과감히 선택하는 이유는 그 가액으로 픽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전 증여 건강히 10년을 사셔야 되는데 불과 몇 년만 사신다 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픽스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하는 부동산은 사전 증여가 유리하게 돼 있다. 자, 여러분, 상속세와 유류분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세법, 상증뿐만 아니라 민법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지금 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자, 아버님이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마이너스 10년, 마이너스 20년 전에 아버지가 장남에게 상가 10억짜리를 증여했습니다. 자, 차남, 자투, 자쓰리, 장남을 향해서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너무 오래됐잖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까, 선생님? 언제까지 가능하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는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지 언제 증여했느냐? 마이너스 50년 전에 증여한 것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액은 10억이 대상이 됩니까?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이게 50억이 되었네? 그러면 청구 대상 금액이 10억입니까? 50억입니까? 50억이라는 거야. 야, 이게 유류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상속세는요, 상속증여는 마이너스 10년 이내분만 합산이 되고 재산가액은 사전 증여 당시 가액으로 픽스가 됩니다. 한데 유류분은 현재 마이너스 20년, 기간과 상관없이 유류분 대상이 되고 청구 대상은 상속 개시일 현재 감정가액으로 재평가가 된다는 거. 이게 상속세와 유류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23년 3월 23일자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과거에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버님 명의로 재산을 형성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 아버님은 오히려 부채가 더 많아. 근데 이렇게 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님, 보통 여러분들 연장자가 한정 승인 많이 합니다. 한정 승인하고 자원 상속 포기를 했을 때 자원의 자식이 손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한다 하고 넘어갔다라는 거야. 이 취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손주도 직계 비속입니다. 그리고 1순위입니다. 1순위 중에 주상속인이 아닐 뿐이지 손주는 직계 비속이고 1순위라는 거야. 그래서 과거 대법원에서는 공동상속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손주한테 넘어갔었다. 금년도 23년 3월 23일자 이후에는요, 이렇게 봤습니다. 자식이 상속 포기를 하면 그 손주까지도 포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 감정상 맞다. 그래서 8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아버님 재산이 많다면 그 중에 연장자이신 한 분이 한정 승인하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그 전에는 주의를 했던 항목들입니다. 큰일 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이번에 바뀌었다.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재산가의 평가 기간입니다. 재산가의 평가는요, 평가 기간, 평가 기준을 통해서 상속 마이너스 6개월 플러스 6개월, 증여 마이너스 6개월 플러스 3개월 기간뿐만 아니라 평가 기간 외로서 마이너스 2년, 또 평가 기간 경과 후에 상속 15개월, 증여 9개월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속받은 물건 있으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15개월까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증여는요, 증여 받고 나서 9개월까지는 가급적 그대로 내두십시오. 그 가액을 움직여버리면 재산가액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자, 추정상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전화를 여러분께 많이 받습니다. 아버님 지금 유독하신데 아버님 통장에 예금을 인출을 하면 상속재산을 줄여서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유독하셨을 때 재산을 인출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인출할 수 있다면 상속세 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님 유독하셨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 특히 용도 불분명한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에 아버지가 현금으로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이 추정상속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님이 유독하셨을 때의 최고의 절세 전략은 무엇이냐? 여러분, 땡땡. 예금 인출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재산 처분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물건 감정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님 현금으로 인출을 한 순간 자기 통장에 넣은 순간 증여세 과세, 쫓아가서 가산세 과세, 다시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는 거야. 아버님 유독하셨을 때 최고의 절세 전략은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시라. 최고의 절세. 저한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이다. 엉뚱하게 여러분 빼지 마십시오. 냅두십시오. 자, 증여 상속공제는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직계존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는 경우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모, 삼촌, 고모, 애숙모 다 1,000만 원씩 각각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까? 1,000만의 말씀. 합쳐서 1,000만 원이다. 여러분, 직계존속이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잖아요. 아버지도 자기한테 5천만 원 주고 할아버지도 5천만 원 주고 그 다음 위에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도 5천만 원 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합쳐서 5천만 원. 최근에 여러분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금액 현금으로 1억씩 더 주겠다. 1억씩.
그럼 5천만 원, 1억 5천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현재 개정안입니다. 연말에 국회 통과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5천만 원, 1억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자, 상속공제는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없는 경우 5억이다. 배우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7억이 공제가 된다. 자,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는 세무조사로 종결되는 항목이다. 여러분, 실제 상속이 이루어지면 아버지 통장, 상속인 통장 10년치가 전부 다 오픈된 상태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간다. 특히 50억 재산가가 넘으면 그때는 지방국세청이다. 50억 미만이면 일선 세무서에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작은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익 거래라면 반드시 무엇을 주고받아야 됩니까? 이자라는 거야. 차용증 받아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차용증, 계약서 꼭 필요하지는 않다.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이자를 주고받으면 빌린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자 몇 프로입니까? 4.6%라는 거야. 여러분, 잠깐 한번 보면 특수관계자의 자금을요, 무상으로 빌리는 케이스 보면 4.6%의 이자를 하는데 1,00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수가 되는 금액을 나눠보면 이게 2억 1,700입니다. 2억 1,700이 넘으면 4.6%, 2억 1,700 밑에이면 이자를 주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상 차입에 따른 증여 의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순간 큰일 납니다. 2억 1,700을 아예 이자를 안 주고 받아버리면 이 온본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결론 땡땡. 자, 작은 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닌 차익 거래라면 반드시 이자 4.6%를 주고받아라. 원금이 2억 1,700만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 이자 주고받으셔야 됩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자, 10억을 차입을 하면서 10억에 4.6%면 4,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된다. 올 400만 원씩 이자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한데 1,0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3,600만 원. 그럼 소급해서 3.6% 이자 주고받는 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을 빌려주고 아들이 1년 후에 1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작은 거래가 이렇게 됐습니다. 1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주고 상환했기 때문에 1안 문제가 없다. 2안은요. 각각 증여다. 2번이라는 거야. 제가 2번이라 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세요? 3번이 있습니다. 조사관 마음이랍니다. 예. 아, 그게 거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왜냐하면 상기부 4조 사항을 보면요. 증여재산을 신고기간 내에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은요. 석 달 이내에 반환해버리면 증여가 없는 걸로 봐죠. 근데 현금은 꼬리표가 없어. 석 달 이내에 반환한다 하더라도 각각 증여로 본다라는 거야. 왜? 현금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증여로 보지 않으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야. 상증법 4조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 여러분들 많이 묻는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100%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7,7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를 2억의 양수도를 한다네? 무슨 이야기냐? 자, 5억인데 시가 5억이야. 이거를 2억의 양수도를 하겠다. 양수도. 자, 우리 세법에서는 3억의 전체에 대해서 아들이 이익을 받지만 3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때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얼마까지 봐준다? 미니멈 3억에 5억 곱하기 30%면 1억 5천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작은 금액 1억 5천까지는 증여세를 때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증여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때리겠다.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의 징역세를 내면 970만 원이고 저가 양수도는 반드시 2억이 금융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2억이. 저가 양수도는 반드시 양수도 금액이 보여야 된다. 자, 여러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잠깐 보면 자, 내가 증여냐 비과세냐를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주부만 하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준다든가 아직까지 소득 능력이 없는 자식에게 생활비 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사회통념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예. 다릅니까? 얼마 주고 계십니까? 안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활비는 통상 기준은 없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매달 한 1,000만 원, 1년에 한 1억까지 정도는 통상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한데 생활비를 줄 때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 첫 번째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주셔야 돼. 기분이 좋을 땐 2천만 원 줘버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땐 100만 원 줘버리고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 생활비는 매달 일정하게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분은 1년치 생활비를 1억을 주면서 1년치 생활비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과하신 분은 10년치 생활비요 하면서 10억을 주신 분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징여다. 징여다. 자, 두 번째, 교육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축하금을 2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줬습니다. 그 비과세입니까? 징여입니까? 2천만 원. 할아버지가 손주 입학 축하금으로 건네 2천만 원, 징여다, 비과세다? 징여입니까? 아, 이건 사회 통념상 좀 많습니까? 자, 이렇게 주는 경우에, 입학 축하 2천만 원 주는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이냐면 이 자식에게 있다라는 거야, 이제. 자식이 소득 능력이 5거나 백수이면 할아버지가 주는 거 비과세. 아들이 소득 능력이 있음에도 주는 경우에 징여로 본다는 겁니다. 아들, 이 손자 기준은 바로 위에 직계존속에 소득 능력의 답이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결혼식 축하금은 누구 거로 봅니까? 혼주 거로 봅니까? 신랑 신부 거로 봅니까? 혼주.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주 거로 보는데 신랑 신부 거로 입증이 되면 신랑 신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모바일 청첩장을 보면 여러분 혼주, 신랑 신부 전부 계좌번호가 있어서 계좌번호 넣은 것은 본인들 지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으면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여러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상속이 이루어져서 10년치 통장이 까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 아주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는 사례들이 너무나 증여세, 다시 가산세, 다시 상속세로 과세되는 케이스를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금 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들한테 자금을 이체를 하고요. 이 아들이 이렇게 지출해 줍니다. 부양비로 해주고 효정신이라고 보약도 사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국세청의 세무서에서는요. 이건 징여요. 이것은 효정신입니다. 산 게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징여요. 이거는 효정신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이체하지 마시고 아버님, 어머니 통장에서 직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그게 어렵다면 현금으로 뽑아서 자기 통장에 넣지 말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사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요. 아버님이 건물주야. 자, 임차인이 임차 관리를 자식이 하네. 그래, 임대료를 자식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이렇게 생활비로 줍니다. 이거 마찬가지다. 임차료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전 증여한 걸로 본다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은요, 신고한 금액대로 부동산 계좌에 입금됐는지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사에. 그래서 명의자대로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사용해 계셔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자, 상속세, 증여세 세무조사는요,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세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재산가의 평가 관련돼 있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의 적용의 이슈가 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지금은 기준 시가와 시가 차이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감정가를 해야 된다.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가 되었다. 자, 두 번째, 상속계 시일부터 2년 이내 재산 처분, 금전 인출, 채무 부담 하지 마시라는 거야. 아버님이 유독에 있을 때 최고의 절세 전략은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님 곁을 지키는 거다. 세 번째, 피상속인 상속인 간의 자금 이체 테마, 자금 거래 및 사전 증여에 관련된 부분 역시 중요하다. 10년치 통장이 까지기 때문에 상속 증여 제척 기간은 원칙 1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5년입니다. 하나, 왜 10년만 보느냐? 금융기관에서 금융을 오픈하는 연도가 10년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론에 많이 오르시거나 고액 재산가들은 15년을 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10년만 본다. 이렇게 작은 거래.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상속공제를 말씀드렸고요. 특수관계자 간의 금전 무상대출 4.2% 이자를 주고받아라. 이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저가 양수도는요, 미니멈 3억, 그 다음에 30% 이내의 분이 사더라도 저가 양수도 금액은 반드시 금융을 통해서 오픈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최근 부동산세와 상속 증여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재정회계법인 나초로 대표의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능원이었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